타슈켄트에서 출발한 기차는 밤새도록 달려 부하라역에 도착했다. 8시간이 넘는 시간을 달린 우즈벡의 야간 기차는 엄청 시끄러웠다. 비행기가 중저음의 묵직한 소음이라면 기차는 날카로운 타격형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했다. 부하라까지 가는 동안 12개의 역에 정차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소음이 발생한다. 한 번은 누가 캐리어를 갖고 낑낑대는 소리에 깼는데 비어있던 옆자리에 사람이 왔구나 하고는 바로 다시 잠들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었다. 바로 화장실 냄새. 물을 사용해 내리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냄새가 퍼져나온다. 이런 걸 모르고 나는 화장실 바로 옆 칸을 예매했다. 밤새도록 맡은 찔인데 정말 이 모든 걸 감수하고 그래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그런지 일찍 깼다. 새벽에 탄 옆자리는 우즈벡 아저씨였다. 나보고 부하라 다 왔냐고 물어본 초행인 아저씨. 침대 밑에서 하나, 윗 짐칸에서 하나, 2개의 캐리어와 가방을 꺼낸다. 여행은 이 순간이 가장 설레인다. 새로운 장소에 도착해서 시작하는 아침. 택시를 타고 호텔 찾아가는 길. 호텔이 있는 곳이 이렇게 좁은 골목일 줄은 몰랐네. 근데 자꾸 못 찾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 양반이 골목길이라 가기 싫어서 이러는 건가? 올드하우스. 지금 영상을 다시 보니 진짜 못 찾는 골목치였네? 고고고. 올드하우스. 오케이. 벨소리 왜 이래? 감사하게도 이 일은 아침에 체크인을 해주셨다. 짐만 맡기고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씻어야지. 씻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정전. 전기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왔다. 정전에 관한 블로그를 많이 보고 왔으니 그러려니 눈물 난다. 핸드폰을 룸미러에 고무줄로 거치대 하나 사주고 싶다 정말. 돈 내라고 한다. 이 작은 데 들어가는데 돈을 내라고?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내부가 다 보이는데 돈을 왜 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구글맵 사진 보면 다 있다. 건물이 특이하게 생겼네 하며 걷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 야. 아래층에 전시 공간이 있네. 티켓? 응, 안 사. 티켓 값이 비싸서 안 사는 것이 아니다. 2~3,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정도의 값어치도 못하는 곳이 많다. 이런 연못을 하우즈라고 부른다.
여기는 돈이 아까웠다. 부하라 성이 보이긴 한데 그 외에는 진짜 볼 게 없다. 부하라의 상징과도 같은 칼란 타워가 보이고 그 외에는 뭐 그냥 낮은 건물들. 방금 보고 온 볼로 하우즈 모스크. 별로 흥미롭지 못한 전시 요소들. (1669년) 누라타 지방의 장인들이 만든 대리석 위에 왕자가 있다. Reinado de Bukhara y después a la vía Sevilla. Vamos a perder nada. 뭐지? 이 황폐한 곳은? 가이드를 따라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발길을 돌렸을 듯. 이곳도 요새의 내부이며 러시아 내전 등으로 파괴된 곳이다. 구글맵 위성사진으로 보니 파괴된 곳의 면적이 요새의 4분의 3 정도나 되었다. 체스의 퀸처럼 생긴 갈란 타워가 잘 보이는 명당인 듯. 파괴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내도. 이쪽이 유일하게 복원된 서쪽 벽. 성벽은 지금도 복원 중이다. 미르-이 아람 마드라사, 칼란 미나렛, 칼란 모스크가 있는 이 광장을 포이칼란이라고 한다. 탑이 완공된 지 약 100년이 지난 1220년에 징기스칸이 부하라를 침략했을 때 저 탑만은 그대로 두라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탑이다. 라는데 탑만 덩그러니 있으면 예쁜가? 이렇게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아름답지. 신학교로 쓰고 있어서 내부로 들어가 볼 수는 없는 미르-이 아람 마드라사. 근데 뭐 굳이 안 들어가 봐도 밥 먹으러 왔다. 김밥 천국 수준으로 메뉴가 많네. 밖에서 보기엔 너무 허름해 보여서 들어갈까 말까 매우 망설인 곳. 양고기는 지금껏 구운 것만 먹었었는데 찐 요리라니. 정말 부드럽고 부서지는 정도가 마치 장조림 같다고나 할까. 맛있군. 감자는 뭐 감자지. 카잔 케밥님 생존하셨습니다. 국물 없는 볶음으로 처음 먹어본 나그만. 간단히 표현하라면 빨간 짜장면이라고나 할까? 장칼국수의 볶음 버전? 그렇다고 한국의 매운맛이 아닌 짜장면처럼 찰진 소스가 정말 독특했다. 다만 면이 너무 두꺼워서 많이 못 먹었다는 게 아쉬움. 먹어볼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
지금 가는 곳은 관광지와 거리가 멀어서 보류했던 곳인데 막상 와보니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간다. 저곳까지의 택시비는 겨우 15,000숨. 교통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다른 가격이지만 정말 저렴하다. 시토라이는 별, 모이는 달, 로사는 궁전을 뜻한다. 이곳엔 공작새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있다. 내부를 구경하는 건물은 하나. 이곳의 전체 면적도 그리 넓지 않다. 볼 게 많지 않아 살짝 아쉬웠던 곳. 응? 이게 뭔 상황? 기사님 폰의 얀덱스 앱이 갑자기 먹통. 이 황량한 곳에 내릴 수도 없고 택시비는 이미 지불되었고 내 폰을 보고 가서 내려주시오 했다. 그런데 갤럭시 폴드라서 거치대에 안 맞아 들고 있는 상황. 그렇게 해서 간 곳은 미노르 쇼핑몰. 이러 영어 중국어 후기가 보이길래 큰 쇼핑몰인가 해서 갔는데 그냥 아파트 상가 만한 규모였다. 볼만한 것도 없어서 패스. 어머니 저기 한국에 조금 사면 일 있어요. 동생 5년 저기 일 지금 여기 한국말 한국 사람 한국말 우즈벡말 체인지. 한국 어디? 어디? 서울, 부산, 나 청주, 동생. 5년 저기 한국에 일 있어요. 몰라요. 저기 아르바이트 있어요. 일 있어요. 저기 한국 사람 같이 일 있어요. 저기 많이 일 있어요. 지금 말 잘해요. 그래도 한국말 배운다고 열심히니 팁 좀 챙겨주고. 이곳은 여행 전 조사는 했지만 멀어서 올 생각은 없었는데 시간이 남으니 오게 되네. 무덤들? 사실 너무 멀리 있어서 방문할 생각이 없었기에 이곳이 뭐가 유명한지도 몰랐다. 저게 유명한 건가? 아니면 저 건물? 개인적으로 이곳은 추천하지 않는다. 시간도 많으니 뭐라도 있겠지 하고 구석구석 다 보았으나 그냥 역사적으로 오래된 무덤들만 있을 뿐. 근데 저건 무슨 의미? 호텔 근처 마켓이다. 저런 건 대체 어떻게 집어야 하지? 비스켓, 크래커, 빵, 초콜릿. 고르는 법도 궁금하고 계산도 궁금하고. 내가 갔을 땐 손님이 다 관광객이라서 사는 사람을 못 봤다. 내가 사볼 걸 그랬나? 나 저녁 먹으러 간다 하니 호텔 직원이 추천한 나비 하우스. 그렇지 않아도 저곳을 갈 생각이었다.
분수가 나오는 인공 연못 옆에 위치한 레스토랑. 분위기는 좋은데 바로 옆에 나무에서 새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린다. 설마 새똥이 떨어지진 않겠지? 우크라이나가 원산지인 보르시. 비트르, 소고기, 감자, 당근이 들어가는 따뜻한 수프다. 이거 한국인들 다 좋아할 것이라 본다. 라이브 공연도 한다. ये जस्ट नवरी नरवी ये कब से दीवानी उसका ये दी 저녁 식사 후보지였던 곳. 여기는 공연도 있어서 좋긴 한데 테이블 수가 너무 적네. 조명바를 보러 왔다. 낮에 본 색채와는 다른 강렬한 색으로 바뀌니 종교적인 느낌도 사라지고 현대적인 건축물 같아 보이기도 한다. 밤거리를 좀 걷다 들어가서 한 잔 더 하고 자야지. 우즈벡은 정말 모든 거리가 깨끗했다. 내일은 새벽 5시 31분에 기차를 타야 한다. 그러려면 4시에는 일어나야겠지.